네,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보는 3포인트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전문가님의 첫 번째 포인트 함께 공개해 주시죠. 7월 시장 저가 매수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이제 6월의 끝자락, 이제는 하반기의 스타트인 시점인데 이제 저희가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도 조금 아쉬워요, 시장이. 네. 예,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또 오후 넘어와서 다 하락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승 종목이 한 200 종목 정도,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한 600 종목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또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늘은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3분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7월 달로 이제 또 넘어가는 그러한 장세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또 흐려지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매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등이 좀 나왔었죠. 지수가 2812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고점을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의 살짝의 이제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좀 중요한 부분, 주목하는 부분은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닥 기준 한 830에서 840 정도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 될 텐데, 사실 이번 달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혀 체감을 좀 못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네. 되거든요. 대형주들이 약간 좀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올라갈 때에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시장이 또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체감을 못하셨을 것 같고, 당연히 또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좁은 범위 내에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5월달 그리고 6월달은 너무나도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만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7월달 넘어가게 되면 먼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던 구간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종목이 그동안에는 좀 대형주 위주였어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좀 집중을 받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3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워낙에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실시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한참 뒤에 한 1회 정도만 실시하겠지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서 있었던 때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굉장히 또 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사실 강세를 보이기가 어려운 환경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잖아요. 유럽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연준이 조금씩 만지작거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소비 기반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또 성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소비 기반의 경제 성장이 슬슬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슬슬 또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가 결론적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오를 만한 그러한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좋은 장세가 저는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결론적으로 종목 장세는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달과 6월 달 장세를 표현을 할 때 4월 달은 약간의 이제 하락장이었으니까 관망에 대한 부분, 5월 달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6월 달은 5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7월 달은 6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겁니다. 즉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순환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실적 시즌까지 돌입을 하게 되면 더욱더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장주나 혹은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잘 못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는 그러한 종목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순환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기죽어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3분기를 앞두고 새로운 이제 장세로 또 진입을 하는 만큼 이러한 장세에 대비해서 더욱더 이제 좀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 그러한 종목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작은 종목들이 투심을 느끼게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저평가 종목들이 최근에 많아지기도 했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조금 더 활발한 종목 장세 7월에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하반기까지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 달 잘 쉬고 오늘 또 달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또 이번 주에 제가 그 세명전기 상당히 또 이제 네.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제가 또 이제 오전에 업앤다운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력 설비 쪽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세명전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정도에 재룡 산업이 먼저 출발을 해줬어요. 재룡 산업이 먼저 출발을 해주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주는 형태로 이번 주에 출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지금 이제 워낙에 이 하반기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대원전선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를 또 확충할 그러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미국 전력청에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이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 쪽에다가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워낙에 5월달, 6월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인 만큼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상승세를 저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번 주부터 다시 또 출발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어떻게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재룡 산업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먼저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 구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 보게 되면 재룡 산업이 그동안에 거래되었었던 구간보다도 훨씬 더 큰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금요일 날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에 시작을 마무리할 때 보통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갈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미리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이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룡 산업이 먼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대장으로 가고 있는 재룡 산업이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밀어 넣어줬으니까 이번 주까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후발주자들을 봤을 때 세명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대로 그 수급을 또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니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이번 주에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세명전기가 약 한 이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재룡 산업 같은 경우에 먼저 출발을 해줬고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충분히 후발주자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명전기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다
가장 수급을 그대로 후발로 잘 받아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명전기가 또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크게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내드렸던 구간 대비해서 지금 벌써 이제 한 50% 정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지금 현재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끝이냐라고 했을 때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좋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러면 세명전기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또 어떤 종목이 수급을 받아줬는가를 그렇죠. 생각을 해야 네.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원전선이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이 어제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세명전기의 후발 주자는 대원전선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론적으로 이제 눈에 찍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줘야 돼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화장품, 그쵸. AI 반도체 등등 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관심이 쏠렸다라고 하면 7월 초까지도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인프라 쪽이 아마 주도하는 움직임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재룡 산업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을 막 이끌어주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까지 해서 세명전기가 또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명전기가 신고가로 도달을 했으니까 후발주자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원전선이 또 그러한 수급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대원전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대원전선이 혹시나 또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전선이나 전력 인프라 쪽은 또 이쪽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소 쪽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쪽도 지금 약간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대원전선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후발로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준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국에는 종목 장세거든요. 종목 장세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장세를 이겨내고 힘이 있고 살아있는 종목을 우리가 건드리고 컨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선주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7월 달에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력기기 섹터의 전략이 약간은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 하반기까지도 기대감이 좋을 만한 섹터들인데 확실히 대장주 출발하고 수급을 이어받는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어떤 종목이 스타 종목이 되는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계속 말씀 주시고 강조 주셨던 세명전기였는데 그 다음 후발주자 대원전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 번째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살펴보시죠. 마이크론이 간밤에 시간을 급락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가 못 미쳤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크게 못 미치지도 않았었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향방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또 이제 제가 저번 주 시간에도 나와서 반도체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론이 또 시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반도체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티장 보니까 반도체 왜 이러나 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시간에 급락이 나왔었던 게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치를 결론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이제 이 우려감을 좀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HBM 쪽으로 너무 이제 시각이 좀 쏠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HBM이 지금 현재 워낙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D램과 낸드 가격까지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낙수 효과가 퍼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내년에 이제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도주 종목군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무언가 이제 시장을 올릴 만한 이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엔비디아가 막 이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러한 그림처럼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이제 이슈가 필요한 건데 3분기에는 반도체가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그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올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부터 이제 약간 키워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온디바이스 AI나 그렇죠. 뭐 혹은 CXL, 뭐 혹은 HBM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장성의 주목도가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분기에 이제 실적 시즌도 돌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이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이 또 올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3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HBM에 대한 이런 이제 생산에 대한 캐파를 늘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또 어느 정도 그러한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살짝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약간은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매매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을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분기에 내가 한번 종목 끌고 간다. 그러면서 투자할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좀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충분히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이제 레거시 쪽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전선 전력 설비 쪽 상승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테크윙이나 혹은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분위기,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이런 이제 이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주로 가져온 게 테스예요. 네. 테스가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분기에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 대부분이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나오는 기업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낸드 쪽에는 한 60% 정도, 그 다음에 D램 쪽에 한 40% 정도로 매출 비중이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대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HBM에 대한 낙수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레거시 쪽, D램과 그 다음에 낸드 쪽에 대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테스고, 아마 테스가 먼저 좀 출발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 레거시 쪽이 어떠한 종목이 먼저 출발을 할까라고 했을 때 네. 테스가 충분히 좀 먼저 출발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제와 오늘 해서 연속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수급을 또 강력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선 구간은 다 삼켜줄 만큼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테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워낙에 바닥이거든요. 주가가 워낙에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3분기에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비중을 바로 다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어제 오늘 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떨어질 때마다 약간 모아가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다음 매물 구간이 3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2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한번 이제 모아가면서 3분기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노리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테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시간에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반도체 쪽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 오히려 반도체 레거시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그런 섹터군으로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저희가 세 번째 포인트 짚어봤고요. 테스였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2천 원, 현재가 이하에서 모으는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포인트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